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 라찌입니다. 선생님들 취업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취직이랑 이직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빠른 어린이집은 11월부터 채용 공고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Q&A 답변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비교사를 꿈꾸는 분들한테 보육교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궁금한 월급은 얼마 정도인지, 제가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들, 거기서 제가 답변을 하고 채용 연락까지 받았던 에피소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나와 맞는 기간 고르는 팁, 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추천까지 5가지 Q&A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첫 번째, 보육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보육교사가 되려면 일단 정규 대학에서 아동학과,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과를 졸업을 해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학점은행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저도 사실 이 제도를 통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고 지금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서 자격증을 따는 게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뒤에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뒤에까지 꼭 같이 봐주세요. 두 번째,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월급은 기관마다 정말 달라서 딱 얼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 어린이집 유형이 되게 많아요. 직장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 그냥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이렇게 유형이 정말 다양합니다. 이 유형과 어린이집에 따라서 월급은 천차만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은 이쪽에 나와 있는 호봉표를 기준으로 해서 월급을 지급을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호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민간 어린이집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가정 어린이집에서 1년을 근무를 했다. 그러면 총 경력이 3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3년 경력을 다 인정을 해줘가지고 호봉을 주는데요.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경력들이 인정이 안 됩니다. 복잡하죠. 호봉표로 주기는 하는데 경력을 인정을 안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거예요.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형에서 근무했던 경력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떤 유형의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느냐 상관없이 총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인정을 해주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은 너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5년 동안 일을 했어도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은 1호분부터 시작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어린이집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을 지급을 하고 영아반을 맡았느냐 유아반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수당이 조금씩 달라져요. 수당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받았던 면접 질문들. 네, 제가 어린이집 면접을 다니면서 실제로 받았던 질문들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장님들마다 교육관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 경험상으로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학부모님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부모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교사로서 내 장점, 내 단점, 또 우리 어린이집에 지원한 동기,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만약에 이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이직하는 이유, 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 좋았던 점, 악기 다룰 수 있는 거 있는지, 중간 관리자가 무리한 일을 시켰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정도 질문들을 받았었고요. 제가 이 질문들 중에서 어떤 한 가지 답변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나 싶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선생님 악기 다루시는 거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피아노를 배우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면접을 봤을 당시에는 내세울 만한 악기는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답변을 했죠. 선생님 악기 다룰 줄 아는 거 뭐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고민을 하다가 네, 피아노를 배워서 피아노를 조금 칠 줄 압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잘하는 악기는 없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피아노를 만약에 잘 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피아노를 못 쳐요?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친다고 답변을 못 했던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잘한다는 거 한 가지는 얘기를 해야겠다, 악기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뭘 얘기를 했냐면 환하게 웃으면서 있습니다. 제가 리코더를 엄청 잘 붑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당당하게 그냥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제 그 답변에 주인 선생님이랑 원장님이 빵 터지면서 그래요? 리코더 잘 부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살짝 아차 싶긴 했는데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눅 드는 것보다는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면접 보셨던 어디 어린이집인데요. 선생님과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오시겠어요? 라고.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으면 안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교사로서의 장점을 얘기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조곤조곤 차분히 얘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리코더라고 조금은 엉뚱한 대답을 했어도 그냥 분위기가 밝다고 생각을 해서 채용 연락을 주신 걸 수도 있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면접을 가는 어린이집에 취업 성공을 하고 싶으니까 형식적인 답변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해가지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이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그 나와 다른 교육관,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선생님들, 원장님 등과 일을 하다 보면 트러블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을 보면은 나도 거기 원장님과 어린이집을 파악을 하고 골라서 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 교육관이나 가치관, 내 마인드를 어느 정도는 솔직하게 밝히고 서로 간에 이 어린이집, 이 원장님은 나와 교육관이 조금은 다른 애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지러워가지고. 네 번째, 나와 맞는 기관 고르는 방법.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면접을 가기 전에 그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검색을 해봐요. 선생님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아시나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아실 테고 아마 취업 준비를 하시는 예비교사 선생님들도 이 사이트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찾아보실 텐데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선생님들의 근속 연수나 아이들 정원, 연간 계획안, 월간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저는 근속 연수예요. 근속 연수가 짧다고 하면 이유가 있겠죠? 선생님들이 금방금방 이직을 하는 이유가.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연간 계획안이에요. 항상 꼭 연간 계획안을 열어보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우리 어린이집에 지원한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에 연간을 보고 갔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대충 알잖아요. 제 교육관과 이 프로그램이 맞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장님들도 이 선생님은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왔구나. 정말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구나 라고 더 좋게 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간 계획안을 보면은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행사가 너무 많다. 그러면 저는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겠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갔을 때 어린이집 분위기 파악하는 방법.
지금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라면은 보통 퇴근을 하고 이제 면접을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들어갔을 때 신발장을 한번 보세요. 6시가 넘었다. 근데 신발이 다 있다. 아이들도 많이 남아있고 선생님도 많이 있다. 아, 여기는 칼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내일 행사가 있어서 행사 준비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환경판이나 교실 같은 데를 슬쩍 둘러보세요. 환경판이 계절로 꾸며져 있다. 아, 그럼 여기는 계절마다 환경판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색지랑 뭐 EVA 뭐 이런 걸로 다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 야근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복도 게시판, 교실에 있는 게시판, 모빌 이런 거를 살펴봐요. 이것도 꿀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5번째,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추천해주세요. 네, 어린이집과 관련된 자격증은 정말 많죠. 뭐 풍선아트 지도사, 책송이 접기 지도사, 손유희 지도사, 뭐 동아구연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필요한 거는 저는 차라리 파워포인트나 뭐 엑셀, 한글 뭐 이런 컴퓨터에 관련된 것들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해서 포인트가 될 만한 거,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했을 때 강점이 될 만한 요소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인데요. 아동심리랑 가족 상담사 자격증, 이렇게 2가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자격증 2개를 이력서에도 쓰고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도 이 자격증을 바탕으로 내용을 썼거든요. 뭐 저는 아동 상담사랑 가족 상담사 자격증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의 어떤 특정 행동이나 뭐 표정 그런 거를 살펴보고 나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자격증을 공부를 한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아이들의 심리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소개서를 썼거든요. 근데 실제로 면접을 가서 원장님들께서 이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그게 좋아 보였다라고. 그리고 제가 면접을 봤던 곳 중에 한 군데 법인 어린이집은 이 자격증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좋다고, 당장 저희 어린이집에 오실 수 있겠냐고 그 자리에서 채용을 원하시는 원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지고만 있어도 매달 10만 원씩 수당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아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장애통합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면 우선 채용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거를 따려고 했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국공립 어린이집 취업을 원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강점이 한 가지는 꼭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이걸 도대체 어떻게 따느냐? 네, 이 자격증에 필요한 과목 8가지를 들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자격증에 필요한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원이 정말 많은데요. 뭐 가격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뭐 학사학위를 따거나 대학원에 편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온라인 학점은행제 교육원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관리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플래너를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플래너분은 처음에는 관리 잘해주신다 그랬는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학점은행 제도가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복잡해요.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고 내가 뭐 학사학위 따려고 하는데 아동학 전공으로 도대체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도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뭐 시험기간 언제입니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곤란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플래너분은 제가 퇴근하고 카톡을 보내도 실시간으로 막 상담을 해주시고 뭐 개인 번호랑 카톡까지 다 공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 좋게 만나가지고
이분 도움을 받아 대학원 진학까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플래너 만나서 공부 잘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학점은행 제도 통해가지고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장애영유아교사 자격증 따고 싶다, 근데 좋은 플래너 만나고 싶다 하시면은 정말 저는 제 돈 주고서 지금 수강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듣는 곳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은 뭐 여기 개인 카톡이나 인스타로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릴 테니까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인터뷰 설문지 같은 거 있죠. 얼마 전에는 예비교사 학생 선생님께서 인터뷰 설문지를 받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일로 설문지 받아서 답변해 드렸거든요.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선생님들, 학생분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 주시면은 저도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취업 준비 잘 하시고요. 선생님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화이팅!